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스마트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원 함정수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 정형외과 동물병원 수의 테크니션 이지우입니다. 네, 스마트 동물병원 정형외과 아이들 처치 담당하고 있는 류인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유튜브를 또 저희 새로운 선생님과 함께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점점 발전하고 있거든요.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저희가 어떤 내용을 좀 얘기하고 싶냐면요. 저번 촬영 때도 얘기 드렸었는데 유기동물에 관련된 내용을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실제로도 이런 내용을 평소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들을 좀 여러 보호자님 그리고 구독자님들과 함께 좀 전했으면 좋겠다라는 나름 저희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있어서 같이 좀 공유를 하고 싶다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동물 보호의 차원을 좀 넘어서서 동물을 키우는 모든 보호자님들의 책임과 그 도덕성을 시험하는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마하트마 간디가 했던 말이죠. 한 나라의 위대함과 도덕성은 작은 동물들을 대하는 태도로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약한 존재인 동물에게도 존중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당장 사람들도 구제하기가 힘든데 유기동물까지 어떻게 신경을 쓰고 우리가 사느냐 이런 내용들도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람과 동물 중에서 우선시가 돼야 된다면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겠죠. 그거는 뭐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동물에 대한 존중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적 선진국,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선진국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화적으로도 약한 존재를 돌보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인간미가 넘치는 나라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유기동물 문제도 점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장난감처럼 쉽게 생각하고 문제를 겪으면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유기동물들이 왜 생기는지 네. 저희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 거잖아요. 네. 왜 생기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저희가 좀 제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엽 선생님께서는 뭐 예전부터 이 유기동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고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또 많이 고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죠. 왜 그런가요? 유기동물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건가요? 유기동물이 일단 발생하게 되는 원인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크게 뭐 여러 가지 유형들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문제적인 행동으로 인한 유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거는 보호자가 느끼기에 심각한 문제 행동을 보였기 때문에 보호자로 하여금 아이들을 버리게끔 하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배변 문제나 아니면 짖음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행동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이유만으로도 유기동물들 중에서 한 60%의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꽤 많네요. 네. 사실 이런 문제는 교육과 훈련만 어느 정도 충분히 되어 있다면 충분히 예방을 할 수가 있는데 보호자들이 이거를 좀 알지 못해서 좀 쉽게 아이들을 포기하게 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요즘에는 그래도 훈련 관련된 내용이 워낙 방송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고 반려동물의 심리라든가 행동학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좀 익숙해진 것 같기는 해요. 네. 이게 유기동물을 좀 줄이는 데도 많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좋아 보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요. 단순 변심으로 인한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려동물을 입양을 할 때는 아기일 때의 모습만 한순간의 결정으로 보고 시작을 하지만 결국에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사형으로 끝나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그쵸. 역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어릴 때 정말 네. 예쁘잖아요. 애기 강아지일 때는 정말 예쁘거든요. 맞아요. 내가 생각했던 그런 자꾸 예쁜 애가 아니니까 그냥 정말 장난감처럼 이렇게 애완동물처럼 데리고 오셨던 분들은 주변에 또 더 예쁜 강아지가 있고 그러면 또 그 강아지한테 또 관심이 가고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생명이라고 한다면 역변을 하든 말든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역변을 했다고 버리는 거는 정말 조금 아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이유도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신체적인 건강 문제 이런 걸로 인한 좀 유기가 있을 수 있고요. 네. 이런 경우에는 강아지가 이제 아프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나이를 먹어서 어디가 다치고 혹은 이제 노쇠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에 따른 치료 비용이나 아니면 내가 할애해야 하는 시간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을 견디지 못해서 유기를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생명을 경시하게 되고 자기의 부담만을 내가 희생을 한다,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치료비가 분명히 부담이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저희 동물병원도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책임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병원도 뭐 크진 않지만 그런 유기동물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만약에 치료를 필요로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좀 지원을 조금 해주고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강아지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시골 지역에서 목줄이 풀리거나 집을 떠돌아다니는 강아지들이 많은데 보호자들은 강아지가 집을 알아서 잘 찾겠지 생각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강아지가 유기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버리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데 버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는데 아이가 집을 나가거나 순식간에 아이를 잃는 경우도 있거든요.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찾는 과정이 좀 순탄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유기동물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소가 또 근처에 꼭 있는 게 아니라 또 먼 지역에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또 찾기가 더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근데 길을 잃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기가 살고 있던 익숙한 집을 갑자기 나간다. 이런 경우는 중성화 수술이랑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뭐 발정이 난 강아지가 있다거나 그런 경우에 어떻게든 집을 나가려고 그걸 찾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중성화 수술을 하는 부분도 해결책이 하나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됩니다. 유기동물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잖아요. 네. 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결국에는 사람이 끝까지 책임을 지지 못해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다수의 보호자님들은 유기를 하지 않죠. 근데 정말 일부의 보호자들이 유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그 아이들이 점차 쌓이고 하다 보니까 안락사까지 가게 되는 동물들이 많아지고 이런 걸 어떻게 하면 좀 줄여볼 수 있을까 그런 논의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던 게 강아지를 키우다 보면 현실적으로 이제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이제 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은 유튜브를 잠깐 찾아봐도 네. 강아지를 키우기 전에 이러이러한 현실이 있다라는 좋은 내용의 유튜브들이 사실 많거든요. 네. 어느 정도 현실을 좀 알고. 직시하고 강아지를 키우는 게 낫다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원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반려동물을 키우기 전에 어떤 준비가 돼야 하는지 반려동물을 잠깐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입양 전에 충분한 고민을 하고 준비가 된 상태에서 입양을 하셔야 된다.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다라고 나는 이제 생각을 하지만 사람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10년, 15년을 키워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이사를 가는 곳에서 반려동물을 키울 수 없는 곳도 많죠. 아니면 이민을 갈 수도 있고 그때는 뭐 반려동물 데려가기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반려자가 동물을 정말 싫어하거나 알러지가 있어서 강아지를 키우기 힘들어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그럴 때는 반려동물을 키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핵심은 반려동물을 데리고 오기 전에 누군가가 강아지를 좀 돌봐줄 수 있는 여건은 최소한 될 때 그때 반려동물을 입양을 해오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 나중에 분명히 그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원장님 말씀에 저도 동의합니다. 아, 네. 지금까지는 이제 유기동물이 왜 생기는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봤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많이 고민을 했었잖아요. 해결 방안도 제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반려동물을 입양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받고 준비가 된 사람만 입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입양 전 준비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반려동물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있냐 없냐 그게 바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입양을 할 때 독일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입양을 하려면 교육은 당연히 필수적으로 받아야 되고 시험도 칩니다. 반려동물을 내가 충분히 키울 수 있다는 그런 지식적인 부분들을 자격을 얻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반려동물을 입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쉬운 마음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 대한 공부를 분명히 할 수밖에 없고 여건도 돼야 돼요. 뭐 가족이 돌볼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반려동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없을 때는 보낼 수 있는 여건도 있어야 되고 이런 다양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한국도 물론 그런 게 있지만 유명무실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교육을 한다라고는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교육을 하는 그런 경우는 좀 드문 것 같고요. 네. 분양을 하는 업체에서는 일단 강아지를 어떻게 해서든 분양을 하기 위해서 노력만 하지 강아지를 정말 잘 키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분양을 하진 않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법상으로 최소한의 그런 자격이라든가 시험을 쳐서 입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를 한다면 그래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어느 정도의 진입 장벽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 과정이 분명 필요하다고 봅니다. 내가 정말 반려동물 입양을 하고 싶다. 잠깐의 그런 즐거움들을 위한 게 아니다라는 걸 최소한 증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필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교육과 일부 자격에 관련된 시험이지 않을까 네. 이런 제도가 되면 좋지 않을까 네. 라고 생각합니다. 인엽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강제성을 어느 정도 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이 반려동물 등록제 지금도 안 하면은 물론 당연히 벌금을 물고 할 텐데 그런 수준을 넘어서 동물이 사유재산이 아닌 지금처럼 소유물이 아닌 생명으로서 사람과 동등한 어느 정도의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고 그런 것들을 엄격하게 좀 진행을 함으로써 사람이 어느 정도는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밖에 없게끔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제성이 조금 있어야 된다라는 네. 건데 마이크로칩이 있는 애들은 쉽게 버려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찍으면 나오니까. 그렇죠. 그 내가 어쨌든 등록을 한 아이고 이렇게 버리려고 하다가도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으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입양을 하거나 분양을 할 때 마이크로칩을 조금 의무화해서 법제화시킨다라고 한다면 유기동물의 발생 비율을 정말 극적으로 줄일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요. 진입 장벽을 높이는 게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다른 방법, 아까 뭐 잠깐 얘기했던 중성화 수술. 남자애기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또 중성화 수술을 하는 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중성화 수술을 하면은 집을 나갈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그리고 행동학적인 문제 때문에 60%의 유기견이 생기는데 마킹이라든가 아니면 지즘, 배변 문제가 될 수 있고 배변 문제 아니면 물거나 네. 공격성이나 사나운 부분들도 중성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줄일 수가 있거든요. 중성화 수술한 아이들이 좀 유순해지는 경향을 분명히 보이기 때문에 중성화 수술을 통해서 유기동물들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다른 방법이 또 뭐가 있을까요? 반려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과 그런 것들을 위한 문화 사업 또는 캠페인들이 저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유기동물을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든 키우지 않는 분이시든 다 동일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유기동물들이 발생하지 않게끔 다 같이 노력을 해야 될 텐데요. 유기동물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이든 그렇지 않은 분이시든 함께 해결을 해야죠. 스마트 정형외과, 신경외과, 동물병원도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고요. 앞으로도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노력할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스마트 동물병원 정형외과는 앞으로도 보호자님들이 반려동물들과 건강하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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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